안녕하십니까.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2025 서울대 입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수시 종합의 지역균형 전형으로 508명을 선발을 하고 수시 종합의 일반 전형으로 1489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수시는 지균, 수시 일반, 기균 중에 하나만 지원 가능하고 정시도 지균이랑 일반 중에 하나만 지원 가능합니다. 수시 일반 전형에서 경영, 경제, 농경제, 소비자, 자전의 경우는 이제 수리 심층 면접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시 지균으로 선발하지 않는 학과들이 있는데 인류학과, 언론정보학과,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학과의 경우는 이제 수시 일반으로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로 선발하지 않는 학과는 도고교육, 불어교육,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수시 일반 전형의 공대와 약대의 경우는 수리 면접을 보고요. 나머지 해당 학과의 경우는 관련 과목 면접을 시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쪽에서도 수시 지균으로 선발하지 않는 학과는 물리천문학부의 천문학 전공과 그리고 치의학과가 대학원과정까지 해서 7년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균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 지균으로만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공과대학의 광역 모집 선발이 있는데 여기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한 학기 이수한 다음에 학과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 지균전형 2023의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자면 경제학부나 경영대학의 경우 이제 문과에서 가장 간판 학과고 그래서 뭐 합격자 등급이 1.17, 1.21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전공학부도 상위 학과이기 때문에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지점은 국어교육과를 들 수 있는데 국어교육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국사학과라고 있었는데 이제 역사학부로 통합돼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줄었지만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방 일반고에서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 어떤 전공적 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국어교육과로 많이 몰렸을 경우에는 2023처럼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2023에 폭발이 일어나면 2024에는 국어교육과가 아마 뚫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입시인 2025에는 2024 때 국어교육과가 뚫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2025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일반고에서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의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연계열의 경우는 지균에서 전기정보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가 이제 상위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리과학부도 이제 지균에서 입결이 높은 편이고 물리학 전공도 이제 전통적으로 서울대 물리학과가 흔히 얘기하는 천재들이 많이 가는 학과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입결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특이하게 지구환경과학부의 경우는 앞에 국어교육과처럼 지방 일반고에서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지구환경과학부도 2024에는 펑크의 가능성이 있고 2025에는 다시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화학생물공학부가 높은 입결을 자랑하는 학과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농대 계열을 보시면 농대 계열은 입결이 대부분 좋지 않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범대학에서는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가 조금 높은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리과학이나 물리학과를 쓰기에 조금 부족한 내신대 학생들이 안정 합격을 위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입결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의학과 약학계열 의예과의 경우는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결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과는 펑크를 노리고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수시 일반 전형의 경우는 언론정보학과가 가장 높은 입결을 자랑을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일반 전형에 이제 2.88이나 뭐 2점대의 내신을 보이는 학과들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과의 경우는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일 거다라고 추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통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을 일반고에서 지원하시려고 하시면 직윤과 비슷한 수준의 내신이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교육과와 윤리교육과가 있는데 한 1점대 후반의 내신을 보여주고 있고, 그 위에 역사교육과는 이제 3점대의 내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지리교육과나 윤리교육과는 가기 어렵고 역사교육과는 가기 쉽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아마 이해 입시에는 역사교육과에 특목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합격을 했고, 지리교육이나 윤리교육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붙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 앞에 언론정보학과가 매우 컷이 높고 교육학과도 요즘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서 거의 경영학과에 필적할 수준으로 컷이 올라갔기 때문에 교육학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교육학과를 고집하시기보다는 일반 전형으로 국어교육이나 영어교육, 역사교육 같은 곳으로 우회해서 합격 확률을 높이시는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윤에서는 지방 일반고에서 합격을 위해 국어교육과로 낮춰 쓰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수시 일반 전형은 그런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자연계열 수시 일반 전형에서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의의 약학계열 의예과, 치의학과는 일반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 등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직윤급의 내신이 일반고에서 나오셔야 되고요. 의치, 약수를 제외하고는 컴퓨터공학과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과로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수리과학이랑 천문학 전공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내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신은 3명 이내의 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모집 인원을 보면 3명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수리과학부랑 천문학 전공은 영재고에서 합격자가 거의 다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재고의 경우는 내신이 나오지 않아요.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고의 경우는 고등급제 내신이 나오는데 영재고는 영재 학교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대학처럼 약간 학점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신 발표할 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과학부에 저 표시가 떴다라는 건 수리과학부에는 내신이 나오는 합격생은 3명 이하라는 걸 의미하고, 그렇다면 한 13명, 14명 정도가 영재고 합격생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자연과학부에 관련된 학과들은 과고 영재고 애들이 많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수리과학부를 뚫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수리과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윤으로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산업공학이나 유사한 관련 학과로 돌려서 쓰시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 정시수능 관련해서는 대년 대비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요. 이제 다른 학교랑 구분을 했을 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학들은 대체로 수능 100% 전형인데 서울대 정시는 교과평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포기하시면 그 교과평가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정시로 지원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서울대 정시는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유형 2-1을 보시면 내가 가려는 학과가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물리학 전공,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 화학부,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식물생산과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의과대학의 경우는 과탐 2과목 중에 1과목을 물리학원, 물리학2, 화학원, 화학2 중에 1개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2024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서울대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학생이 생명과학원에 지구과학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 의과대학에 쓸 수 없었고 연세대 의과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1 유형의 학과들은 대체로 물리나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2-2에 해당되는 이공계열의 학과의 경우는 그러한 제약 조건이 없고 과탐 영역 중에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하시면 지원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서울대 정시 수능 성적을 보시면 문과의 경우는 대략 94에서 95, 96 정도의 평균 백분위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경영이나 경제학부는 97 정도로 조금 더 높게 성적이 나오고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이제 94에서 96, 97 정도의 입결을 나타내는데 일부 학과의 경우는 굉장히 낮은 입결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23 대입까지는 서울대가 과탐2를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라서 2024 대입부터는 그 조건이 폐지됐기 때문에 2024부터는 서울대 입결이 약간 상승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25 대입 탐구 선택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과 최상위권인데 나는 서울대만 생각하는 학생이에요. 서울대 외에는 우리나라엔 대학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과탐2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나는 서울대 공대 아니면 안 가. 연대 공대나 고대 공대는 붙으면 무조건 반수할 거야.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서울대 공대만 생각하고 과탐2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고요. 또는 나는 서울대 의대만 갈 거야. 서울대 의대만 생각하는 경우에는 작년에 과탐2 두 과목을 해서 가산점의 혜택을 본 학생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위험한 전략이기 때문에 내가 국영수가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탐2 두 과목 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대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과탐2를 한 과목 정도 하시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에요. 미적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 1 플러스 지구과학 1 전략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대 2-1에 해당되는 학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물리 1이나 화학 1을 하나 포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이과 중상위권 학생들이에요. 어차피 사탐에 가산점 3%를 줘도 시험을 잘 못 본다라고 한다면 문과 학생들이 그럼 문과 침공이 여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경우는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미적 기본의 과탐 두 과목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과 중위권이거나 아니면 나는 교과로 가야 되는 이과생의 경우는 사탐런을 고민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과로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과탐을 응시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에는 많은 대학들이 사탐을 선택해서도 이과를 교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최저를 맞춰서 가야 되는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사탐으로 최저를 맞추시면 훨씬 쉽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사탐런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최저만 맞춰야 하는 이과 학생 중에 사탐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확통도 받아주는 경우에는 확통 플러스 사탐 전략도 가능하세요.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냥 확통에 사탐 두 과목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는 문과 최상위인데 문과로 서울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문과의 의치한약수, 문디컬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쪽을 노리는 학생들은 미적기하에 사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선생 네이버 카페에 즉 임선생 입시연구소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시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